264페이지 양가로 2번 처분 능력입니다. 처분 능력이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에는 옛날에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했죠. 미성년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고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피한정 후견인하고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견 등기부는 가정법원에 가면 가정법원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중개실무상은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으면 이 미성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 체결해야 됩니다. 이 피성년 후견인은 그 법정 대리인은 대리권만 있고 동의권은 없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심신이 박약한 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완전히 심신이 상실된 자입니다. 요건은. 그러나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신 나갔다 또는 증상이란 소견서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이 있어야 되고 피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벗어나려면 취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후견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후견인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 성년으로서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 피는 성년으로서 뒤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요. 말뜻은 옛날에 금치산자였거든요. 옛날에 금치산자일 때 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옛날에 금치산자는 아예 재산을 관리하는 걸 완전히 금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한적으로만 금지합니다. 완전히 금지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일상생활에 밥 먹는 거 이런 거는 취소 못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아예 밥 먹다가 법정대리인 와서 취소하면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밥만 남겨두고 오면 되고 돈 줄 필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취소 못한다고요. 밥 먹고 이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는 부동산 계약하고 이런 것만 못합니다. 처분 능력 제한을 받고요. 그 다음에 265페이지 대리권 수요 여부입니다. 법정 대리가 있고 임의 대리가 있는데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친권자입니다. 부모가 있으면 친권은 부모가 행사합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법정 대리인이 누군지 확인해야 됩니다. 옛날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일 때에는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됐는데 지금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많이 났어요. 남편이 회사 기업체 사장인데 중소기업 부인한테 200만 원 생활비 주고 가계부 써가지고 결제받아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응급 환자 수송 있죠. 그 119도 아니면서 114도 아니면서 차 다니는 거 있죠. 응급 환자 수송 차량 거기 전화하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주거든요. 그 남편 정신은 멀쩡한데 입원시킬 수 있냐 이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입원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족쇄 채워가지고 입원해 놓으니까 정신 나가죠. 그 한정치산 선고 받아가지고 재산 법정 대리인이 다 처분할 수 있잖아요. 남편 거 다 처분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선적으로 배우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지 않는다고요. 배우자는 무촌이죠. 무촌. 일촌이 아니고 무촌이기 때문에 한 몸이었다가 돌아놓으면
존수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어쨌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배우자가 되지 않는다. 임의 대리인입니다.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 확인은 어떻게 확인해야 되겠어요? 임의 대리인 경우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이 날인되어 있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지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이러는데 현업에서는 보면 저도 현업을 해보니까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오후 5시에 계약하러 왔어요. 남편 명의로 돼 있어요. 근데 남편은 회사가고 없고 위임장하고 인감증명 이런 것도 미리 떼놓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류 다 떼가지고 내일 오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서류 없이 계약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서 오늘 한다고? 네, 맞아요. 오늘 해야 되죠. 계약. 왜냐면 다른 데 다 하는데 안 하면 다른 데 가서 해버리거든요. 나한테만 물건이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중개사무소 가면 해버린다고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럼 할 때 사고만 안 나게 하면 되잖아요. 대리권 수여 안 했다고 나중에 우기지만 않도록 하면 되겠죠. 본인한테 전화해보고 부인 왔는데 부인하고 계약 체결해도 되겠냐 물어보고 된다 하면 계약하면 돼요. 녹음은 하면 무조건 녹음하라고 했잖아요. 통화기록은. 그리고 돈 입금시킬 때는 본인 통장으로만 입금시키면 사고 안 나요. 통장을 보통 지금 현업중개업소에서는 통장 번호만 불러주세요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통장을 가져오라고 하고 안 가져오면 회사 가지고 갔다고 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맨 앞에 표지 찍어서 보내라고 하면 그게 발행 해차 그 다음에 그 발급 일자 이런 게 다 나온다고요. 그럼 새 통장이 위험한 거예요. 위조된 거는 거의 얼마 안 된 거예요. 한 번도 안 쓰고 깨끗한 거. 그러면 예, 이 통장에 입금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래은행 통장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요. 그러면 평소 거래하던 통장에 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거기다 입금시키면 나중에 본인이 자기 통장에 돈 입금됐는데 대리권 안 줬다고 하기 힘들겠죠? 또 녹음 다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잔금 치를 때 또는 중도금 치를 때까지 언제까지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은 첨부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으로 적으면 돼요. 그렇게 적어놓고 약속 안 지켜도 개업공개사 책임은 없어요. 개업공개사가 가져온다 소리 한 거 아니잖아요. 매도인이나 뭐 임대인이 가져온다고 한 거 안 가져왔다고 해서 개업공개사 책임이 아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서류 이거 현업에서 계약해보니까 이거 서류 완벽하게 갖추고 계약할 수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계약 손님이 오잖아요. 미리 근데 서류 이걸 준비해놓고 기다린 사람이 없죠. 현실은. 그래서 먼저 대부분은 먼저 계약하고 나서 추후에 서류는 첨부해요. 근데 분명히 반드시 본인 통장으로 입금시켜야 돼요. 일산에서 한 15년 전에 20년, 거의 20년 전이네요. 그 20년 전에 그때 전세가 6천만 원밖에 안 했어요. 일산에. 아파트는 아마 아닌 것 같은데 아파트도 한 11억 5천 원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아파트 아닌 거 가봐요. 아마 6천의 전세가 있어서 실제 사례인데 6천의 전세인데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년 동안 개업공개사하고 이 여자분하고 잘 알았대요. 그래서 그냥 부인한테 준 거예요.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을. 근데 나중에 나갈 때는 3개월 후에 이혼하고 가고 없는 거예요. 남편한테 보증금 내달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 나한테 준 적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공동중개 했는데 개업공개사 2명이 개업공개사 2명하고 남편도 그럼 나도 남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2천만 원 내가 손해볼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개사 2명이 2천만 원씩 물어내고 남편이 2천만 원씩 물어내가지고 해결했어요. 본인 통장으로 아무리 친해도 요즘은 본인 통장에 입금해주게 돼 있다. 남편한테 입금해주면 그거 찾아 써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것도 못한다고 막 화내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 무조건 요즘은 이렇게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면 사고 나지 않습니다. 거의. 양가로 4번 상속재산의 경우. 그럼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장남하고 계약 체결하면 된다. X죠?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요즘은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똑같죠. 상속지분이 결혼했다고 뭐 딸 결혼했다고 안 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법적으로 다 똑같으니까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양가 5번 공동소유. 공동소유 민법에서 공유합의